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미스, 약속이라는 작전명으로 수단 교민 탈출, 이 작전입니다. 무사히 탈출을 해서 교민들이 어제 군용기를 통해서 서울공항에 모두 도착을 했고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피를 말리는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탈출 작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모든 작전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소위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 이 하나하나마다 직접 진두지휘할 경우에 그 효과,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생기는 그 효과, 국내외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동훈과 원희룡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입니다. 여권에서 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묘한 경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서로 의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동훈, 원희룡이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고 법무부와 국토부 모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권에서 주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인데, 양산 평산마을이죠. 그래서 평산책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문재인이 재단법인 형태로 책방을 열었다. 그러면 문재인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조국과 김경수와 조국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게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단 교민 탈출 작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다. 프라미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모두 무사히 탈출을 했고 어마어마한 거리에 10여 곳에 흩어져 있던 수단 현지는 지금 진 문 앞에서 군벌들 간에 내전이 붙었기 때문에 진 문 앞에서 총성이 울리고 포탄이 터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집에까지 모두 쳐들어오는 이런 위기감을 느꼈다.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28명이 모두 탈출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버스로 이동을 했고 16개국을 통과하는 상공을 비행기로 통과를 했다. 수많은 나라들이 UAE를 비롯해서 미국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협조를 했는데 단 하루 만에, 이게 지금 10일, 20일이 걸릴 부분을 단 하루 만에 영공을 통과하는, 16개국 영공을 통과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말 첩보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제가 어제는 엔테베 구출 작전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모두 가족의 품에 안겼다. 정말 피를 말리는 작전이었고 이 작전 하나하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사건 사고가 생길 경우에 직접 챙기게 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다음 국내에서 이게 지금 정보전이지 않습니까? 첩보전이지 않습니까? 군도 육해, 공군, 특전사 모두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고 또 국정원, 외교부 모두가 관계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모두를 챙기고 직접 지시를 내리게 되면 국내 모든 부처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국외에서도 모든 나라들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협조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해서 한국의 국민이 우리의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또 이번 이 탈출 작전에 일본인 5명도 함께 탈출을 시켰다. 그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고맙다는 인사까지 보내왔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다 잘 된 것이고 다 정말 기분 좋은 것이고 이게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어느 곳에든 어느 때든 국민의 생명만은 대통령이 직접 지킨다. 나라가 직접 지킨다. 라는 그 약속을 이행했다. 작전명도 참 멋있습니다. 프라미스, 약속.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다라는 부분. 대통령이 직접 났을 때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화재, 가뭄, 태풍, 많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이런 사건 사고를 직접 컨트롤할 때 이게 대처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이번 수단 교민 탈출 작전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뭐 외자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납니다. 대통령끼리 정상 외교, 정상회담에서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과 그 골프장 카트를 모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산책을 하는 이 백악관 주변을 산책하는 그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조깅을 했죠. 김영삼 대통령은 조깅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장면들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 기대도 됩니다. 또 뭐 핵 문제를 비롯해서 안보, 경제 분야에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동훈과 원희룡입니다. 둘 다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고 나이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모두 검사 출신이고 뭐 그래서 비교가 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지난 3월의 여론조사 결과였죠. 한동훈이 16.4, 1위. 원희룡이 5.6이었지만 원희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중간에 뭐 홍준표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 한동훈과 원희룡이다. 재밌는 것이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주재로 이 전세 사기, 이 부분 피해자 지원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동훈과 원희룡이 경쟁하듯이 이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은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덮어놓고 이걸 또 지원하자.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난 직접적인 책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또 모두 지원을 하자.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자. 대책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지원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많은 이런 다른 전세 사기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부분을 명료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저런 이재명의 민주당의 태도,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정말 보수 정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원희룡, 한동훈 장관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이 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것,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미묘한 경쟁 관계를 보였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가장 주목을 받는 차기 대선 주자고 또 내각 장관 중에서도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제 한동훈과 원희룡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제가 이건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스타일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원희룡이 정책이나 폭넓은 국정 방향, 역시 경험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경험도 있고 뭐 검찰로서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원희룡이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고 있다면 한동훈은 대중성,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한 이 대중성에서 한동훈은 직접 정치를 해본 적도 없지만 원희룡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희룡의 약점은 언제나 대중성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자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 이런 것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성이 좀 약하다.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대중성이 원희룡을 훨씬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송은지TV를 통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내년 총선을 이끄는 김기현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이끄는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내년 선대본부장을 맡는 이런 형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원희룡이 국무총리를 맡고 한동훈이 내년 총선을 책임지는, 이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워낙 중요하고 한동훈이 총선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차기 대선 주자여야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가 총선을 이끌어야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대중성에서는 한동훈이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물론 내년 총선이 뭐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되면 모두 다 투입을 해야 합니다.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원희룡이 국무총리를 맡고 한동훈이 내년 총선을 이끄는 이게 적절한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이 이 재단 법인 형태로 해서 평산 책방을 열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행동이 꼭 노무현과 똑같습니다. 김해의 봉하마을에 그렇게 이제 집을 짓는 것,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을 짓는 그런 형태로 문재인도 양산에 지었고, 노무현이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노무현 재단 이렇게 만들어서 이 친환경, 뭐 쌀 생산 이런 부분으로 노무현 재단은 아마 그 모여 있는 돈이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문재인도 그런 형태로 이 평산 책방을 만들어서 이 재단에 돈을 모으겠다, 자신의 영향력 유지해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이 조국과 김경수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조국은 지금 현재 입시 부정 그 재판 2심 재판 중입니다. 4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제 1심 끝나고 2년 징역형이었죠. 이제 2심 중입니다. 김경수는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 이 상태에서는 자기가 움직여볼 또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 영국으로 유학을 가도 내년 총선에서 필요하면 김경수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경수의 힘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김경수가 총선을 앞두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조국은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뭐 이런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라도 출마를 할 것인데, 정치적인 역량은 김경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인 부분에 대처하는 이걸 보면 조국은 사실은 정치적인 역량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김경수와 비교해서 이 강성 지지층을 갖고 있죠. 조국이 입시 비리 여기에 대처하는 그 판단을 보면 조국은 정치적인 역량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상징성, 두 사람 다 상징성은 높다.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문의 상징성,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직접 나설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지도 체제가 무너지든 아니면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든 어떤 경우에든 이재명과 문재인, 이낙연 대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천에서부터. 그래서 이재명 독자적으로 이재명의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재명 독자적으로 총선을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의 지도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완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보완책으로 이제 이낙연, 그 다음 조국, 김경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수, 지금 부산을 둘러싸면서 에워싸면서 노무현의 김해, 문재인의 양산, 이런 식으로 지금 양산과 김해는 국회의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3명이 민주당입니다. 완전히 민주당이 지금 다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하느냐. 조국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수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 시스템 아래서는 김경수가 뭐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원하기 위해서 귀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과 김경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둘 다 정치적 역량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모두 문재인의 후광이죠. 또 조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적인 지지층, 그게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앞으로 문재인의 이 뭐 평산 책방 이런 걸 통해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비중이 좀 더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기를 기대하고 또 예상해 봅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